네, 반갑습니다. 자, 요약집 들고 오셨죠? 요약집. 우리가 공부가 많이 돼 있으면 요 기출 문제도 한 문제씩 이렇게 볼 겁니다. 많이는 못 볼 거고. 나중에 기출 문제는 특강 시간에 하긴 하는데 특강 시간에 다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못 본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문제씩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뒤에 부분을 못 봐요. 그리고 건축법, 주택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요약집은 거꾸로 가겠습니다. 주택법부터 가겠습니다. 앞에 공부를 해오셨네. 그거 얼마나 잘한 거예요. 뒤에 보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죠. 같이 봐야 돼. 항상 앞뒤를 같이 봐야 돼요. 자, 주택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주택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보면 좀 익숙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걸 좀 공부를 해왔어야 진도를 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용어를 안 봤기 때문에 오늘은 용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는 주택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400페이지입니다. 400페이지. 자, 먼저 주택의 용어가 나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죠. 우리 건축물은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잖아. 반응이 없네. 사람이 만든 거 다 공작물이라며. 그 중에 일정하게 건축물이라며. 그 건축물 중에서 일정하게 또 주택이잖아. 맞죠? 이것도 건물인데 이건 주택이 아니죠. 우리 이 건물은 주택이 아니잖아. 그럼 뭐를 주택이라고 그래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그리고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뭐를 갖추고 있어야 돼? 구조. 장기간은 아실 테고 독립된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욕실과 부엌 이게 필수 설비라고 그랬죠. 이것을 따로따로 갖추고 있어야 독립된 주거 생활이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건물을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주택법의 주택은 그러한 구조를 갖춘 건축물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전부는 무슨 주택? 단독. 일부는 무슨 주택? 공동.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는 주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하고 뭐하고 공동주택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시험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는 사실, 그걸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택의 개념에는 이 건물만 주택이라고 합니까? 토지를 포함한 겁니까? 토지 포함하죠? 우리가 세법 시간에도 주택은 토지를 합해가지고 누진세율 이런 거 하던데 맞아요? 그거잖아. 주택의 개념은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뭐까지 포함한다? 토지까지 포함한다.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됐죠? 자, 주택의 종류는 단독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구조에 따라서는 단독, 공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 시험은 단독, 공동, 복합주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복합주택이라는 거 없어요. 구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하고 뭐하고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하죠. 자, 단독주택 종류는 우리가 이미 건축법에서 다 공부하셨죠. 단독, 다중, 다가구 그리고 건축법에는 공관이 있었죠. 그런데 공관은 우리 주택법의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3개예요. 공관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우리 주택법에는 주택이 아니다. 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정의를 적어놨죠. 단독주택 정의도 있는데 우리 책에는 안 나오는데 큰 의미 없어. 공동주택은 아파트 생각하면서 그러면 단독주택 하면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이거는 단독이고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 이러면 공동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적어놨어? 벽, 복도, 계단, 그 밖에 설비 등의 전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여기까지 읽어집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한다고 돼 있죠. 자,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시험에는 뭘 물어봐? 공동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요 종류와 구분하는 내용을 물어보면 물어보겠죠. 우리 시험에도 물어보고 개론 시험에도 물어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 이상?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죠. 아파트는 다른 조건이 없어. 주택으로 쓰는 게 5개 이상이면 아파트야. 그러면 연립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 층? 4개 층이야. 그러면 단독주택에 위에 다중이 있고 다가구가 있죠. 위에 단독에 다중 다가구 있잖아. 얘들은 주택으로 쓰는 게 몇 개 층이에요? 3개 층이야죠. 그래서 단독주택은 3개 층이야. 공동주택은 4개 층이야. 이렇게 일단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파트는 5개 이상이죠. 자, 그리고 단독의 다중 다가구는 공통점이 전부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2야죠. 662야. 똑같아. 그래서 다중 다가구는 외관상 구분이 잘 안 가요, 이제. 그리고 1층을 일부를 전부나 일부를 필요뒤로 쓰고 주택이 아닌 걸로 넣으면 청수에서 뺐죠. 그러니까 다중 다가구는 똑같이 외관상 볼 때는 4층짜리 건물로 보인다니까. 1층을 그렇게 청수에 빼니까. 그죠? 그런 얘기. 자, 그런데 우리 다가구 주택에만 나오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죠. 다가구는 19세대까지만 짓죠. 그래서 주택의 종류 중에 세대수를 제한하는 건 다가구밖에 없어요. 다른 주택은 몇 세대까지만 짓는 내 말이 너무 틀려. 그거 하나 주의를 합니다. 자, 연립 다세대는 4개 층이 한데 유일하게 연립은 662 초과죠. 요게 연립이고 나머지는 다 이하잖아. 다세대도 이하고 다중 다가구 전부 이하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됐지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이잖아. 구분 소유권을 따로따로 갖고 있죠. 근데 다가구는 단독이라는 거 요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렇게 분류를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자금에 따라서는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그럼 민영주택부터 보세요. 민영주택이 뭐예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죠. 국민주택을 민영주택은 다른 어떤 표현으로 나와도 틀립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거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국민주택을 알아야 우리가 민영주택이 뭔지 알겠다, 그죠? 국민주택을 알아야 되는데 다음 은한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밑줄 긋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일단 국민주택이 되려면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맞지요?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기본이고 첫 번째 누가 건설한 거? 국지공, 공공이 건설한 거죠. 공공이 건설했다. 그런데 사이즈가 얼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이러면 국민주택이에요. 공공이 짓는 건 건설하는 건 무조건 국민주택이다. 그러면 공공이 안 지어도 무슨 돈으로? 국가지자체 재정 또 무슨 돈? 주택도시기금 이런 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거나 개량하면 그것도 뭐다? 국민주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국민주택은 국지공이 반드시 건설해야 되는 거 아니죠?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해도 국가지자체 재정 지원을 받거나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으면 국민주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국민주택의 개념은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게 뭐다?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국민주택 규모가 나오죠? 국민주택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면적 있죠? 면적은 전부 전용 면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면적은 공용 면적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를 말한다?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수도권 빼고 도시지역도 빼고 시골의 읍면이죠. 읍면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 100까지. 그 규모 한번 참고하시고 어려운 거 없죠? 기타 주택에 준주택이라고 있네. 준주택은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니까 준주택이지. 주택이면 그냥 주택이지.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걸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주택이 아닌
아니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죠. 그런데 그 건축물만 말한다.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부속토지 포함해서 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개념 하나 이해하시고 그 종류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데 오노닥이라고 외웠죠. 오노닥이 오가 뭐예요? 오피스텔 노가 뭐예요?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시설은 많죠. 그 시설 중에 노인복지주택 이걸 우리는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자, 다중생활 시설은 알지요? 고시원이잖아. 고시원. 바닥 면적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은 뭐예요? 미만 500 미만 2종 건색이죠. 2종 건색. 500 이상은 숙박 이제 기억하세요. 기숙사 기숙사 요것들은 기숙사도 우리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분류했죠. 근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닙니다. 준주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에너지 전략 경건강 친화형 장수명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 시험에 뭐 다루죠. 그런 내용은 아닌데 넘겨보겠습니다. 뭐 임대주택이 나오는데 또 임대주택 그죠? 두 가지가 있죠.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있다는 거 차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뭐예요? 토지는 뭐하고? 임대하고 집만 분양받는 거죠. 건축물만. 그렇죠. 그럼 토지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사업자, 사업주체 거지. 사업주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임대한다니까. 사업주체가. 그러면 건축물은 누구 소유예요? 분양받으니까 분양받은 자 가지는 거지요. 읽어볼까요? 토지 소유권 괄호 문구세요.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건설하는 누가? 시행자가 가지고 사업하는 자 가지죠. 자, 건축물 복리시설 괄호 문구 보세요.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거야? 맨 밑에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것. 이걸 우리는 반값 아파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땅은 임대하는 거예요. 도시형은 세 가지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300세대 미만이죠. 300세대 미만. 사이즈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야 돼. 국민주택 규모. 아시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만 짓죠. 도시지역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도시지역에서만 기억한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아무리 커도 얼마를 초과 못해? 85를 초과 못하지요. 그러니까 도시형은 최대 규모가 8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형이 두 가지가 있죠. 단지형 두 개는 85까지 지어요. 근데 원룸형 있죠. 원룸형은 얼마까지만 지어? 50. 그 사이즈로 좀 기억합니다. 원룸형은 50까지만 짓습니다. 더 크게 못 지어요. 50. 50이 잘 기억 안 나면 원룸으로 오라고 50이라고 오라고 50입니다. 자, 단지형 두 개는 단지형은 연립 있고 다세대가 있죠. 단지형 아파트 있다 없다? 단지형 아파트는 없지. 우리 도시형은 단지형 아파트는 없어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오로지 무슨 형밖에 안 돼? 원룸형밖에 안 돼.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됩니다. 거기 원룸형에 적어주세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다 가능해요. 그러나 단지형은 연립하고 뭐밖에 없어? 다세대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단지형은 85까지 짓는다며 원룸형 50까지밖에 못 짓는다며 그러면 아파트는 원룸형밖에 없으니까 아파트가 원룸형 도시형이 되려면은 50까지밖에 못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 문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인 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형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아파트는 원룸형만 되고 원룸형은 50까지밖에 못 짓는다. 사이즈 주의를 합니다. 단지형에서는 뭐만 기억하면 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서는 청수를 몇 개층까지 지을 수 있어? 5개층까지 지을 수 있죠. 본래 연립 다세대는 4개층까지밖에 못 짓는 거잖아. 근데 단지형 요 두 개는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5개층이거든. 그럼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게 빌라촌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5개층이라도 그는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룸형은 당연히 욕실 부엌 갖추는 건 기본이죠. 원룸형은 방이 한 칸이라는 얘기죠. 뭐 빼고?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욕실 보일러실을 빼고. 욕실 보일러실. 또 짓궂은 사람은 욕실하고 부엌 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욕실하고 부엌을 빼는 게 아니고 뭘 본다고? 욕실하고 보일러실. 그래 경상도 말로 욕 본다. 욕 본다. 욕 본다고 욕 본다. 욕실하고 보일러실 빼고 하나의 공간이다.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몇 개 공간? 2개. 32개 공간. 자, 그거 뭐 여기도 물으면 뭐 결국 그 숫자 묻는 겁니다. 50이야. 지하층이 넘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지하층 넘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 없죠? 우리가 지금 지하층 넘으면 안 돼. 모든 조건은 다 원룸형 얘기야. 단지형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어. 아시겠죠? 전부 원룸형에 관한 얘기다. 동그라미 2번은 뭔가요? 한 건물에는 도시형하고 그 밖의 주택, 즉 일반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시형끼리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단은 같이 못 짓는 게 전부 무조건 원칙이야. 도시형하고 일반 주택도 같이 못 짓고 도시형끼리도 못 짓고 못 짓는 거야. 그런데 예외가 있죠. 그 예외는 도시형 중에 뭐만 원룸형은 예외를 인정하는 거야. 그것도 도시형하고는 안 돼. 일반 주택하고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집 주인이 산다고 그랬죠. 집 주인이 사는 한 세대를 넣을 수가 있는 1주택을. 이때는 집 주인은 작은 집에 살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사이즈가 얼마? 85초가 이렇게 했죠. 여기는 우리 책에는 또 안 적어놨죠. 그래서 85초가는 1주택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법 조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준주거 상업 하면은 이제 딱 느낌 와야 된다. 우리 주택법의 준주거 상업은 뭐 때문에 나와? 주상복합. 주상복합. 자, 원룸형은 주상복합 형식으로 짓죠. 원룸형은 주상복합하고 그래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이죠. 일반 아파트를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다. 요거는 한 세대만 넣는 건 용도지역을 구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주상복합으로 짓는 건 준주거 상업적에만 허용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번과 2번 기업과 니은을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공공택지 나오는데 뭐 과거 우리 시험에 공공택지가 신설되고 한번 물어보고 최근에 한 줄로 출제된 적이 있고 그죠? 물어본 적은 없어. 그렇다 이거 뭐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공공택지란 것은 누가 조성한 택지예요? 공공이. 그것도 무슨 방식으로? 수용. 요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공공이 수용 방식으로 지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지 방식이 나오면 그건 공공택지가 아닌 거예요. 민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공공이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우리 개발법은 수용도 있고 환지도 있죠. 우리 개발사업에. 그러면 개발사업을 공공이 수용해서 개발사업 택지 만들면 공공택지예요. 근데 정비법에도 공공이 수용하죠. 정비법에서 조성한 택지는 공공택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택지는 공공택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공공택지 뭐 얘기했어? 공공이 수용해서 만든 택지다. 개발법에는 있다. 정비법에는 없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택단지가 나오죠. 자, 우리 주택법은 사업 내용이 두 개잖아. 주택 건설하는 거하고 뭐하고 대지 조성하는 거하고. 어쨌든 주택 건설이든 대지 조성이든 뭐를 작성해야 돼? 사업 계획을 작성해야지. 사업계획 승인받는 거죠. 승인받아서 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자, 우리 주택법은 집을 지을 때 주택만 지어 부대복리도 갖춰. 그렇죠. 주택과 부대복리를 짓든지 아니면 대지 조성하면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돼 있죠. 그걸 우리는 주택토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 뭘 물어보느냐? 다만 이걸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은 다만 이걸 물어봐.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밑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걸 물어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지나가? 도로가 지나가죠. 그러면 이 단지를 별개 단지로 보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도로냐 이 말이 무슨 도로냐? 일반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돼 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철도가 지나가, 고속도로가 지나가. 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주택 건설에 관한 기준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령에서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기준을 정해놨다니까. 몇 세대에는 뭐를 넣고, 50세대가 되면 어린 놀이터를 넣고 관리사무소를 넣고, 몇 평을 어떻게 만들고, 기준에 정확하게 평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갖춰야 될 거 아니야. 세대수에 맞춰가지고. 그런데 여기 도로가 지나가. 이게 일반 도로가 아니라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야. 그럼 여기 복리시설이 있어. 그러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리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별개의 단지로 봐서 이쪽 단지 이쪽 단지 별개의 단지로 봐가지고 부대복리를 갖추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기 곤란한 도로로 분리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해가죠? 자, 일반 도로는 몇 미터? 20m 이상.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얼마? 8m 이상. 그거 두 개 기억하시는 거야. 그거 두 개. 일반 도로는 얼마? 20.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다른 내가 모르는 이름의 도로가 나오죠. 무조건 별개의 도로야. 아시겠죠? 특광시도로 구분된다. 별개의 도로. 지방도로 구분된다. 별개의 도로. 무슨 도로인지 몰라. 별개의 도로야. 단 따질 건 일반 도로냐 도시계획 도로냐, 이 두 개만 따지면 돼.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일 때 별개의 단지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도시계획 도로는 몇 미터? 8m.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업주체. 잘 아시겠죠? 주택조합도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거고 넘어갑니다. 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또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재건축을 할 수도 있지. 재건축은 무슨 법? 재건축은 무슨 법에서 해? 정비법. 리모델링은 무슨 법? 지금 하고 있잖아. 주택법. 아시겠죠? 자, 우리 아파트라는 얘기는 제가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을 뜯어 고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니까. 리모델링이 있고 재건축이 있다고. 얘는 정비법으로 가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으로 간다고. 그럼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일반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요거는 무슨 법으로 해? 건축법으로 하지. 우리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조합을 만들어 안 만들어? 뭘 안 만들어? 안 만들기는. 아까 조합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었잖아. 우리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는 조합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우리 단독주택이나 우리 건축법에는 이런 거 리모델링 할 때 조합이 있어 없어? 건축법에는 공부한 적 없죠? 건축법에는 리모델링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지금 주택법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택조합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리모델링은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두 가지죠. 대수선하고 뭐하고 정축 두 가지죠. 우리 건축법은 뭐가 하나 더 들어가? 개축. 우리 건축법은 개축도 리모델링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법의 리모델링 요 두 개야. 그래서 정축에 관해서 쭉 공부하셨잖아요. 자, 제가 이제 밑줄 안 그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판서만 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경과년수가 몇 년이 지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택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검사. 건축법은 공사 끝나면 뭐 받아? 사용승인. 보니까 뭐 문제는 볼 시간은 없을 것 같다. 분위기 딱 보니까 공포 공부는 이제 5월달부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네. 자, 사용검사 승인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 15년 이상이 경과돼야 돼. 여기 조건이야. 정축하려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
15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15년이 지난 무슨 주택이 대상이라고?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공동주택이. 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뭐 정신이 없네. 그러면 증축을 하는데 일단 뭐를 증축할 수 있어?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할 수 있지. 몇 퍼센트? 기존 면적의 30%. 자, 공동주택의 사이즈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공동주택이죠. 85 미만은 얼마까지? 40%. 그걸 또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85 미만까지는 40%고 85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30%까지 되는 거야. 주거전용 면적이. 아시겠죠? 자, 이 경우 맨 끝에 뭐라 적어놨어? 1번의 맨 끝에 공용 부분도 별도로 증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는 것도 하나 참고하십니다. 이제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려요. 세 번째, 자, 면적만 증축이 됩니까? 세대수도 증축이 됩니까? 세대수도 이제 증가가 되죠. 자, 요 면적 범위 안에서 면적을 합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몇 프로? 15%까지 기억을 하세요.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는 두 가지가 있어.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죠. 수평 증축은 한 글자도 안 나와. 수평 증축은 거기 한 글자도 안 나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옆으로 가는 거 안전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평 증축은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리고 요게 되어야 실질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이 수직 증축은 기존의 아파트가 15층 이상인 아파트는 몇 개층까지 위로 올릴 수 있어? 3개층.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위로 몇 개층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2개층. 이해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직 증축을 하려면 반드시 신축 당시 뭐가 있어야 돼? 구조도.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시험에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그냥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증축? 수직으로 할 때 위로 올라가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조도를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구조도가 없어. 그러면 수시 증축이 안 된다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돼 있네. 우리 기본계획은 뭐 하는 계획이지? 방향 잡는 거죠. 리모델링도 방향 잡는 계획이 있네. 그럼 왜 리모델링은 방향 잡는 계획이 나올까? 우리 아파트만 뜯어 고치는 리모델링은 기본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면 뭐하고 똑같아? 재건축이나 다를 게 없지. 그래서 리모델링도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어디서 만든다고 돼 있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입니다. 아시겠죠? 뭐가 증가하니까 기본계획이 필요한 거야? 세대수 증가. 그래서 도실이 과밀될 수도 있죠. 이주 수요가 집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구는 자주 물어봤죠. 하나의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왜 구분을 합니까?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공구별로 착공신고 따로 했죠. 사용검사 따로 받고. 자, 그런데 이 공구는 뭐 6m 이상의 폭으로 구분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최소 300세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구별 세대수가 몇 세대? 300세대. 300세대 이상으로 쪼개려면 전체 세대수는 적어도 몇 세대는 돼야 돼? 600세대는 돼야지. 그걸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구를 나누어서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전체 세대수 600세대만 적어주면 되겠죠. 자, 부대냐 복리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심심찮게 물어봅니다. 부대는 딸려 있는 것, 쉽게 말해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건 부대고요. 없어도 되지만 불편한 것, 있으면 좋은 것, 이거는 복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대에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담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특히 관리사무소는 복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각종 보안 등 자전거 보관소 등등 이렇게 돼 있죠.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은 부대 시설입니다. 자, 뭐 종류가 쭉 많이는 안 나와 있는데 복리시설은 뭐를 적어놨어? 경로당, 입주자 집회소. 자, 어른들이 노는 놀이터는 경로당,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는 뭐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건 다 복리죠. 유치원 같은 거.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몇 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맨 밑에 기관시설이라 돼 있죠. 작년 시에 물어봤네.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 밖에도 있고 맞죠? 단지 안에도 있잖아. 그럼 단지 안에 기관이 되는 도로하고 단지 밖에 기관이 되는 도로를 연결시켜야 살겠죠? 그 연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에 간선시설 종류를 읽어봅니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가로 밖으로 가야죠.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뭐한다? 연결시키. 여기 키워드는 뭐다? 연결. 연결하는 게 간선이에요. 다만 가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가통지라고 그랬죠. 요 세 개는 단지 안에만 있어도 뭐다? 간선시설이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선시설은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면 간선시설이 되려면 연결한다는 말이 나오든지 아니면 가통지 세 개, 요거 세 개 중에 한 개가 나오든지 그래야 간선시설이 된다. 자, 우리 주택 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죠. 자,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한다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아파트 일부를 막아서 세놓는 거죠.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주택이다. 동그란. 자, 우리 집에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분양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세대 구분형이 아닙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됩니다. 그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눠놨죠.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2번은 뭐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인 경우. 자, 무슨 말이냐면 2번은 기존의 공동주택 있죠? 그 공동주택을 다시 뜯어내고 신축한다든가 개축, 재축, 리모델링 이런 거 하죠. 그러려면 허가를 받거나 뭐 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이 여기서 나오는데 2번에서 나오는데 리모델링은 무조건 허가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리모델링은 뭐 받아서 해? 허가 받아서 해. 이렇게 공부한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1번은 새로 아파트를 사업 승인받아 짓는 거고 2번은 기존의 공동주택을 이렇게 세대 구분형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대 구분형을 만들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 쉽게 생각해서 맞죠? 주차장이 이런 부대 복리가 문제가 된다니까 부대 시설이. 그래서 세대수를 막 이게 뭐 마음대로 못 늘리고 이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걸 볼까? 새로 짓는 건 1번에 디귿 리얼이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밑줄 전체 세대수 얼마? 3분의 1. 세대수를 제한합니다. 세대수 동그라미 치세요. 리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 합계. 이번에는 주거전용 면적이죠. 주거전용 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전용 면적 합계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라. 어쨌든 새로 짓는 아파트는 두 가지를 제한하네요. 세대수하고 뭐하고? 주거전용 면적. 그것도 전체만 규제하죠.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3분의 1.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니언을 읽어보면 아시겠죠? 자, 독립된 주거생활 돼야 되잖아. 그럼 별도로 욕실, 부엌 이게 필수 설비고 뭐까지 따로 돼 있어야 돼요? 현관문까지 따로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조그마한 아파트는 이런 거 못 한다니까. 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이 보통 바로 거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다시 문이 다시 있는 거야. 문이 두 개로 나누죠. 뭐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공간이 있어야 이게 세대 구분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욕실, 부엌, 현관을 갖춰야 되고 하나의 세대가 언제든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죠. 지금은 막아서 새로 놓지만 나중에 우리 식구가 늘어나면 한 집 통합해서 써야 되잖아. 그때는 통합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문을 아예 만들어서 사용하든지 문을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경량 칸막이로 막아서 쉽게 뜯어낼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은 조건이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밑줄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 칸밖에 못 막는 거야. 기존 세대에서 포함해서 2세대 이하니까 아파트가 아무리 넓어도 두 칸 막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2번은 니은은 당연하죠. 욕실, 부엌, 현관, 출입문을 갖춰야 돼 있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디귿인데요. 디귿에는 첫 번째 세대 수를 제한하고 있죠. 전체 세대 수의 얼마? 10분의 1 밑줄 긋습니다. 전체 세대 10분의 1. 동해 전체 세대 얼마? 3분의 1. 자, 전체 세대 수는 10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동에서는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다? 1번은 세대수도 제한하고 면적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는 면적 제한은 없네. 오로지 세대수 제한. 세대수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전체 세대수는 얼마? 10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 동해 세대수는 얼마? 3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건설 파트를 공부하셨잖아요. 건설 파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은 확 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직까지 뭐 잊어버리진 않았죠. 쭉 한번 우리 훑어봅시다. 자, 건설 파트는 사업 주체가 뭐를 작성해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뭐를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자, 사업 주체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봤지요. 우리 주택법에 단독 사업 주체가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등록을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를 등록 사업자라고 하고 등록을 한다는 건 못 믿기 때문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직스러운 누구는 등록 안 해? 국지공하고 공익, 법인 이런 자들은 등록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자들은 등록을 안 하고도 단독으로 사업자가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토지 소유자나 또 누가 있어요? 주택 조합하고 또 누가 있어? 고용자는 얘들은 공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건 등록한 자하고 같이 하면은 등록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이 등록 안 하는 이유는 등록한 자하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안 하는 자는 국지공 법인이 있고 공동으로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단독에는 등록사업자 몇 개 공부했죠? 등록사업자 몇 개 공부하셨잖아. 우리 책에 뭐가 나와 있는가 볼까요? 일단 등록은 누구한테 합니까? 국장한테 하죠. 국장한테 한다. 국장한테 하는데 자, 주택은 연간 몇 호 몇 세대? 20호 20세대 이상이죠. 대지는 얼마? 1만 이상. 근데 우리 도시형 있죠? 도시형은 몇 세대부터 등록하면 돼? 30세대부터. 30세대부터.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적어주세요. 도시형. 도시형은 30세대부터 등록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형 중에 원룸형하고 집주인이 사는 1세대 1주택 넣을 수 있었죠? 이때는 합해가지고 30세대부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대지는 연간 얼마? 1만. 대지는 연간 1만 이상일 때 등록을 한다. 등록 대상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대상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등록 요건을 거기 적어놨는데요. 등록 요건은 자본금 얼마 있어야 돼? 3억. 자, 자본금이란 말은 법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등록하려면 딱 두 배네. 자산 평가액이 얼마? 6억. 기술자 몰라도 돼. 사무실 하나 있어야 돼. 사무실. 사무실은 얼마?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아시겠죠?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면 된다. 그래서 3억, 개인은 자산 평가액이 얼마? 6억.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이번은 뭐냐? 등록 말소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은 밑줄 그 처분 전에 뭐를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 사업은 뭐 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하는 것 하나 기억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뭐를 갖고 와야 돼? 건축허가 받는 요건이 뭐예요? 대지 갖고 오는 거잖아. 대지. 주택법에 아파트 사업 승인 받으려면 뭘 갖고 와야 돼? 대지 갖고 와야 돼. 대지.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는 말은 뭐를 확보했다는 거야? 대지 확보했지. 그 말 잊지 마세요. 그러면 대지를 다 확보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은 개인이 사는 집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올 집이에요. 여러 세대가 들어올 분양 목적이라니까 얘가. 그렇기 때문에 입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 승인을 이게 취소를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는 취소란 말이 나오면 끝말이 뭘로 끝났어? 웬만하면 취소를 안 시킨다고. 그래서 등록이 말소가 됐는데 그 처분 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구를 위해서? 입주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자. 됐죠? 등록 말소되고 2년 이내는 재등록이 안 된다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뭐 결격 사유인데 우리가 7월, 8월 달에 가서 결격 사유는 한 방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셨나요? 등록 사업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사업 주체는 역시 뭐를 공부하는 맛이야? 주택조합이지, 주택조합. 공동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조합 공부해야 되겠죠. 자, 공동사업 주체가 그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자, 얘네들을 공동사업 주체로 보잖아. 공동사업 주체로. 공동사업 주체가 되려면 얘네들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되지. 얘네들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시공능력. 자, 얘네들은 대지를 갖고 있는데, 자, 이 조건이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공동사업 주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조건은 뭘 의미하냐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요건이에요.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뭘 갖고 와야 돼? 대지. 대지는 얘들이 갖고 오는 거야, 얘들이. 근데 대지를 갖고 오는 방법이 두 개예요. 소유권을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사용권을 갖고 와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공동으로 하는 얘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이 있어야 돼. 얘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 다 돼. 그죠? 근데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게 좀 헷갈려. 빨리 잡아야 돼. 근데 우리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은 이미 아파트가 있죠. 근데 지역직장은 새로 집을 짓잖아. 그래서 지역직장주택조합도 사업승인 받으려면 대지 갖고 와야 돼. 근데 얘는 대지를 몇 프로 갖고 오면 돼? 95%. 아, 지난주 한 건데도 이렇게 다 잊어버렸네. 일주일 동안 뭐 했어? 얘는 95% 소유권 갖고 오면 된다고. 나머지 5%는 뭐를 인정한다고? 매도 청구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매도 청구. 에이? 그래서 얘들은 되지. 얘들은 뭐 시공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시공능력이 있는 거야? 건설사업자. 우리 주택법에 등록한 자를 뭐라 불러? 등록사업자. 이 자는 시공능력이 없어. 없는데 얘가 일정한 뭐를 갖추고 있으면 요건을 갖추면 건설사업자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 그 요건이 자본금 얼마? 5억.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5년간 건설 실적이 몇 호? 100호, 100세대. 그런 요건이 있어. 됐죠? 얘들 뭐 갖고 있어야 돼? 대지.
얘는 뭐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주택조합 옆에 괄호가 있었지. 세대수가 증가 안 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 아니다. 응? 세대수 증가 안 하면 공동사업주체 아니야. 잉? 또 조합은 등록사업자뿐만이 아니고 누구하고도 공동을 했어? 지자체나 공사들하고도 공동을 했지. 지자체 공사하고 공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조합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한 2달 된 것 같다. 이거 공부한 지 느낌이 표정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자꾸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러니까 진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공법 때문에 1년 다 한다니까 여러분들. 공법 때문에. 중개사법 조금 어렵게 나오면 공부 점수 안 나오면 여러분들 그 2차 합격 못 하는 거야. 공부에 환상을 가지면 안 돼. 그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 이론하고 실제는. 실제가 시험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하고는 다르다고. 공부 과락만 면하면 돼요. 뭐 이렇게 달콤한 말에 공부 안 하고 있다가 큰일 난다고. 큰일 나. 내년에 다시 하면 되지만은 내년에 되면 또 그렇게 계속 얘기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럼 또 3년 하면 되지. 3년째도 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되는가 한번 해봐. 됐죠? 자, 얘 이제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봤잖아. 그러면 얘들을 뭘로 봐?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사업주체를 보는데 우리 요약집에 지금 내역이 지금 많이 빠져서 얘가 공동을 하잖아. 얘들 둘이 공동하면은 조합이 등록사업자한테 뒤통수를 너무너무 많이 맞아. 그래서 얘한테 의무를 부과해놨어. 얘가 시공을 하니까 시공자로서 의무 and 얘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하는 내용을 얘한테 책임을 지은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택조합 나왔으니까 조합 한번 볼까? 우리 조합은 3가지가 있죠. 지역이 있고 뭐가 있어? 직장 있고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 있죠.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있는데 요 지역하고 직장은 목적이 둘 다 주택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어. 마련하는 게 목적이고 리모델링은 목적이 뭐예요? 뭐겠어? 리모델링이겠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지역은 오로지 자기가 주택을 직접 뭐 하는 거야? 건설하지. 근데 직장은 마련하는 방법이 2개였죠.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방법과 무슨 주택을?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만든다. 공급 받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공급 받기 위해서도. 요게 직장하고 지역하고 차이점이야. 자,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다는 말은 이 조합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야? 안 짓는 거? 다른 사업주체가 지어놓은 국민주택을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얘들이 직접 건설을 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는 나중에 조합 만들 때 뭘 받아? 인가 받아서 만들지. 그런데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는 인가받아 신고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역 직장은 마련하는 것인데 마련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다르다. 지역은 오로지 자기들이 집을 지어서 마련하는 거고 직장은 자기들이 건설하기도 하지만은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기도 한다. 이해갑니까? 자, 국민주택은 누가 공급받는다고? 무주택 세대. 나중에 이거 공급받으려고 조합 만들었잖아. 그때는 집이 있는 사람은 조합은 돼, 안 돼? 안 되지.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3가지 조합이 있다. 근데 리모델링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든다. 됐어요? 이렇게 3가지 조합이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물론 지역은 법에서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만들겠죠. 거주하는 주민이 만드는데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대구죠. 대구 경북은 하나의 지역으로 봐. 같은 지역. 그럼 대구 경북에 살면은 대구 경북 안에서는 얼마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지역조합에. 부산, 울산, 경남은 한 지역으로 봐. 수도권은 한 지역으로 봐. 아시겠죠? 충청도 하고 전라도만 북도를 왕따시켰었잖아. 지역 몰라도 돼 시험에 안 나와. 어쨌든 그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만드는 거야. 얘는 누가 만들어?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만들지. 근로자가 만들지. 아이, 안 그래도 목 아픈데 좀 표정을 좀 아는 표정을 좀 지어봐. 자, 그래서 조합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밑에 구성 유형해가 나와져 있죠. 이제 조합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원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조합원 숫자가 나와져 있죠. 조합원 숫자가 나와져 있다. 자, 조합원 수를 얘기할 때는 제가 항상 뭐라고 설명을 드립니까?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한 채씩 나눠 갖고 나머지를 일반 분양을 하겠지. 그래 경비를 뽑는 게 조합의 주택의 형태잖아. 그런데 조합원 수가 너무 적으면 조합원들이 부담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 수가 너무 적으면 안 돼.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얘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문제야. 짓는 건 무슨 조합이야? 지역하고 직장이잖아.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은 새로 집을 짓는 게 아니지. 소유자들이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요 조합원 숫자는 무슨 조합에만 해당되는 거야? 여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조합에는 관계없어. 요걸 먼저 기억해야 돼. 요걸. 우리 집은 얘를 물어본다니까. 리모델링 조합원 수가 돼야 된다고 물어본다니까. 건설 예정 세대수잖아요. 건설 예정 세대수 얼마? 50% 이상이지. 조합원은 최소 몇 명? 20명.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괄호가 있죠. 조합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몇 세대 짓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인가 받는 당시 300세대를 짓겠다고 건설 예정 세대수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조합원은 최소 50%니까 몇 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15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30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조합원 수는 최소 몇 명이 돼야 되는 거야. 20명이 돼야지 최소.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가 당시 세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돼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돼. 임대주택이 있으면 그거는 빼고, 아시겠죠? 그 세대수는 빼고 50%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첫 번째 괄호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괄호 안에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될 수 있죠. 변경되면 변경된 세대수 얼마? 50%. 변경된 세대수의 50%. 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럼 보세요. 자, 300세대를 지으려고 150명을 딱 맞춰 가지고 조합 인가를 받았어요. 인가를 받았는데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기는 세대수가 400세대까지 지을 수 있어 해가지고 세대수를 변경을 한 거야. 400세대로. 그러면 조합원 숫자가 얼마가 돼야 돼? 200명이 돼야지. 그런데 지금 150명밖에 안 모았죠. 그러면 50명이 부족하지. 그러면 50명을 모을 수 있다고? 추가로. 아니면 충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숫자에는 뭐가 중요하다? 리모델링은 관계 없다. 지역, 직장 얘기다. 그거나 우리가 나머지는 뭐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이 나오죠. 조합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조합원의 자격. 거기까지 보실까?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자격이 같아요, 달라요? 같이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조합원이 되는 거야? 아예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한 채는 되죠. 근데 한 채 사이즈를 알아야 돼. 사이즈가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 무조건 세대주이어야 됩니다.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위에 언제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는. 자, 조합설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 언제까지? 입주 가능. 동그라미 2번에 있네. 동그라미 2번에. 그걸 기억합니다.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자,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입주 가능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85를 초과하는 집이 한 채 생겼어. 그럼 조합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변경 사유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까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언제부터? 근데 만약에 이 동네가 투기과일지구야. 그럼 인가 신청일부터예요. 인가 신청이 1년 전부터예요. 그건 1년 전부터야. 그런 것들 기억합니다. 1년 전부터. 그런데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도 똑같아.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한 채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직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고 만들 수도 있잖아. 이럴 때는 집이 있으면 안 되죠. 이때는 한 채 있는 이자는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차이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장 밑에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아이고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의 공통점 똑같은데 요게 차이점이야.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 이때는 집이 있으면 안 돼. 자, 이게 중요하고 굳이 보탠다면은 지역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죠. 거주. 굳이 보탠다면 직장은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직장에 뭐 얼마 근무 이거 필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기 직장은 그 직장이 같은 특광시군 안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직장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범위래. 동일한 지자체겠지. 그 동일한 직장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특광시군에 있어야 된다니까. 앞으로 또 공부하기 힘들겠는데 이게.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요 공통사유가 뭐예요? 배우자가 조합원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역이든 직장이든. 배우자는 같은 세대가 같이 안 돼 있잖아. 지금 배우자는 어디 살아? 서울에 살지. 나는 대구 살고. 주민등록 따로 돼 있잖아. 그렇지만 한 세대를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 배우자하고 같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하고 전부 한 세대. 만약에 배우자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에 한 채 있어. 85가 초과되는 거. 나 조합은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배우자가 다른 지역이나 직장 조합에 지금 가입돼 있죠. 그럼 나는 조합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요게 일단 이제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무슨 소유자?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은 주택법으로 지을 수도 있고 건축법으로 지을 수도 있잖아. 우리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이란 건 공동주택만 지어요? 부대복리도 갖춰요. 같이 짓는 거잖아. 그러면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지. 얘들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복리시설하고 공동주택을 함께 리모델링하면 누가 돼?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1번이면 그 말이에요. 1번에 주택 복리시설 소유자
있죠? 야, 무슨 말인지 내가 봐도 모르겠다. 어쨌든 리모델링은 그렇게 기억하세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야. 함께 리모델링하면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고. 자,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건축법으로 짓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만 지어요, 부대복리도 갖춰요? 요거부터 알아야 돼. 건축법은 공동주택만 지어, 부대복리도 같이 지어.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 안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이 요거잖아. 여기는 건축허가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부대복리를 갖출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집만 짓는 거잖아. 빌라만 짓는 거. 그게 건축법이야. 지난주에 했는데 왜 이렇게 몰라 하네. 미치겠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라고 또 지금 놀러 가는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어린이는 아닌데. 그러니까 당연히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지. 그런데 주상복합이 있었잖아. 30세대부터는 주택법으로 짓는 거 맞죠? 30세대 이상이라도 몇 세대 미만은? 300세대 미만 있죠? 미만까지는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허가받아 지을 수 있다니까. 어디에서? 아까도 했잖아. 주상복합 어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이란 말은 집만 지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는 여기는 주택이 아닌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몇 프로 미만? 90% 미만. 조건 이거야.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이 전체 연면적이 얼마? 90% 미만이면 30세대 이상이지만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 받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본 기억 있어요? 자, 밑에 그러면 상가가 있네.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잖아. 그럼 공동주택만 리모델링해요?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지. 한꺼번에 어떻게 따로 하겠어? 그러면 요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돼야 안 돼?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그 말은 주상복합 얘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뭐 요건 안기본적으로 가야 돼. 그런 말이 없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요약집으로 내용이 좀 제가 설명 좀 다르잖아. 그러면 그거는 기본서를 참조해서 같이 보자고. 나중에 복습할 때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자, 5분 쉬었다가 자, 조합은 교체하는 내용을 5분 쉬었다 좀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